하마터면 놓칠 뻔한 지구촌의 다양한 소식 총정리해드립니다. 월드리포트 장원석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원석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코로나19가 대유행하자 일부 국가들은 봉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아예 나라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한 건데요. 물리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네. 당연히 항공업계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 항공사 직원들이 장기간 휴직에 들어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시아나 이스타항공은 아예 새로운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정이 만만치 않아 보이죠. 에미레이트 항공은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보험 상품을 무료 제공하는 서비스로 고객 유치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항공사들이 이처럼 코로나19 대유행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또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바로 화물 운송입니다. 네,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항공업계가 침체에 빠졌는데 네. 워낙 비행기를 타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사람 대신 화물에 집중을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항공사가 항공기에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네. 그냥 경납고에 가지고만 있어도 돈이 줄줄 셉니다. 항공기 성능 점검도 해야 하고요. 보관하는 데 비용 들고요. 또 항공 사업을 하기 위한 자격을 충족하려면은 어느 정도 비행 시간을 충족해야 하니까 승객이 하나도 없어도 항공기를 띄워야 합니다. 당연히 항공유 소비되고요. 조종사 승무원 월급 줘야 하고요. 보통이 아니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화물 운송을 늘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싱가포르에 있는 저비용 항공사 스쿠트 항공은 화물 운송을 그냥 늘리는 게 아니고 사람이 타는 의자를 모두 떼어내고 승객용 항공기를 화물용 항공기로 개조까지 했습니다. 사람 자리에 화물을 실을 정도로 이 화물 운송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는 건데요. 원래 화물 운송은 화물 전용 항공기가 아닌 경우에는 객실 아래에 있는 화물칸을 활용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네. 승객들이 맡긴 큰 짐은 물론 여러 나라가 서로 수출입하는 물건이 실렸던 건데요. 사람들이 이동하지 않으니까 그만큼 운항하는 항공기 수도 줄었고요. 이 화물 운임비도 올랐습니다. 네, 아무래도 화물 배송이 적어지니까 운임이 오르는 건 당연하겠네요. 그렇죠.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요. 홍콩에서 북미로 가는 항공 화물 운임이 올해 60%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항공사들은 당연히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모았겠죠. 항공기에 화물을 조금이라도 더 실어서 수익을 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얘기해드린 것처럼 텅텅 비어있는 승객 좌석을 떼어버리고 그 자리에 짐을 싣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화물 운송을 늘리는 방식으로 항공사들이 어느 정도 수익 보전을 했나요? 의외로 괜찮았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한항공은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흑자 전환했고요. 특히 화물 운송은 같은 기간 2배 정도인 1조 2,200여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사람 대신 화물을 실어 나르면서 이 정도면은 선방한 거죠. 네. 다른 회사들도 비슷했습니다.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도 화물 운송 매출이 2분기에 36%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다 화물 운송할 것 같은데요. 그렇겠죠. 아메리칸 항공은 무려 35년 만에 화물 전용 항공기 운영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에미레이트 항공 등 여러 항공사들이 화물기가 취항하는 지역을 늘리면서 화물 영업이익 올리기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이렇게 여객기에 남는 공간에 화물을 실었었는데 네. 이제는 화물기에서 남는 공간에 사람이 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세상으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이 여행 좋아하는 분들은 비행기 타는 재미에 여행 다니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태국에 있는 타이항공은 아예 객실 모양과 비슷하게 만든 식당을 열었습니다. 거기서 기내식을 팝니다. 항공기를 탈 때 올라가는 이동식 계단이 있잖아요. 네네. 그걸 타고 올라가면 식당이 나오는데요. 실자리 비행기 좌석을 쫙 깔아놓고 비즈니스석, 이코노미석을 구분했습니다. 또 기내식을 만든 셰프가 직접 요리를 해서 고객들에게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당을 운영하는 타이항공도 상황이 안 좋습니다. 경영난에 시달리다가 지난 5월에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고요. 국영항공사 지위도 태국에서 잃게 됐다고 합니다. 예, 참 항공사들이 지금 이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저는 어렸을 때 설이나 추석 때가 되면은 신문을 꼭 찾았습니다. 초등학교 때요. 평소에는 잘 보지도 않는 신문이었는데 명절만 되면은 신문이 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시 우리 장원석 아나운서가 저녁 종합 뉴스 앵커이다 보니까 예. 어릴 때부터 그렇게 뉴스에 관심이 많았던 건가요? 뭐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요즘에 경제가 심각합니다. 큰아버지 하면서. 근데 저는 신문 맨 뒤쪽 부분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텔레비전 편성표가 있었기 때문이죠. 맞아요. 네. 그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럼요. 요즘에도 일간지 뒤쪽에 보면은 텔레비전 채널마다 몇 시에 어떤 방송 편성하는지 정확하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명절에 그 편성표만 가지고 있으면은 든든했습니다. 명절이 길잖아요. 네. 최소 3일인데 3일 동안 볼 프로그램이 정말 많은 거죠. 만화 영화 하죠. 특선 영화 하죠. 명절 특집 예능 프로그램이 있죠. 거기다가 빨간색 색연필로 동그라미 다 쳐놓고 밖에서 놀다가도 들어와서 본방 사수했죠. 그러니까요. 지금이야 워낙 다시 보기 서비스가 잘 돼 있으니까 네.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지만 예전에는 놓쳤던 거나 아니면 내가 꼭 보고 싶었던 건데 못 봤던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들 명절에 몰아서 해주니까 맞아요. 꼭 챙겨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영화 같은 경우는 그때 텔레비전에서 해주는 거 아니면 보기가 어려웠잖아요. 네, 맞습니다. 본 방송을 보거나 또 다시 보고 싶은 거는 비디오 테이프로 녹화해놓곤 했는데 인터넷에서 편성표 정보를 요즘처럼 얻을 수 없었다 보니까 신문에 실린 텔레비전 편성표가 어린이 장원석에게는 보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느꼈던 것처럼 텔레비전 편성표가 요즘에도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가 텔레비전 편성표를 없앴는데요. 사람들이 뉴욕타임스에 크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굳이 왜 없앴는지는 약간 좀 의문이에요. 예. 요즘에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굳이 신문에 편성표가 없어도 찾아볼 곳이 많긴 합니다만 일부 독자들이 편성표를 없앤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두말할 나위 없이 미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간지죠. 1939년부터 꾸준하게 텔레비전과 라디오 편성표를 실었습니다. 이 긴 역사인데요. 근데 지난달에 뉴욕타임스가 텔레비전 편성표를 없앤다고 밝혔고요. 실제로 이번 달 1일부터 뉴욕타임스 지면에서 편성표가 사라졌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입니다.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영상을 보는 시대가 됐고요. 다시 보기 서비스도 많죠. 정해진 시간에 텔레비전 켜고 프로그램 보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사실 합리적인 이유이긴 한데요. 네. 그래도 이 신문을 수십 년 동안 봤던 분들이라면 늘 있던 편성표가 갑자기 없어지면 좀 허전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저는 요즘도 신문 보다가 마지막 부분에 편성표를 쭉 훑어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전진영 앵커가 진행하는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도 텔레비전 편성표랑 같이 신문에 실리는 거 아시죠? 몰랐습니다. 거기 있습니다. 전진영 아나운서 딱 해가지고. 찾아봐야겠네요. 예. 네. 제가 예전에 진행하던 프로그램이 신문에 실려있을 때도 그거 찾아서 사진으로 찍어놓곤 했었는데 이 뉴욕타임스를 오랜 시간 구독해서 세상 돌아가던 소식을 접하던 고령층에서 특히 반발이 인 겁니다. 네. 나는 90대다. 스마트폰 안 쓴다. 뉴욕타임스 신문 배달 기다리면서 일과 시작하고 저녁에는 신문 들고 텔레비전 앞에 앉는다. 신문 제작 비용을 아끼려면 다른 데서 아껴라. 이런 불만들이 쏟아졌습니다. 온라인 게시판에도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폐증을 앓는 아들이 텔레비전 편성표 보는 게 낙인데 실망이다. 신문 끊어버리겠다. 그리고 스트리밍 이용자는 미국 인구의 62%뿐이다. 텔레비전 편성표는 신문이 가장 간결하게 보여준다. 이럴 거면 종이 신문 발행도 그만둬라.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이 TV 편성표를 없앤 신문사 측의 입장도 이해가 가지만 또 이렇게 독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화가 나는지 또 그 부분이 이해가 가네요. 그렇죠. 그런데 뉴욕타임스도 경영상에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네. 요즘에 안 그래도 텔레비전 보는 사람 비율이 예전보다 크게 줄었잖아요. 뉴미디어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신문사들도 살아남으려고 온라인과 모바일 또 동영상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독자들과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라디오라는 매체도 똑같죠. 비슷한 고민과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남일 같지가 않고요. 네. 어쨌든 지금 추세라면은 뉴욕타임스가 다시 텔레비전 편성표를 종이신문에 게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뉴욕타임스가 텔레비전 편성표를 없앴다는 소식 그리고 독자들의 항의 내용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국제 뉴스를 보다 보면요. 나라별로 또 문화별로 정말 다양한 규칙, 규정이 있습니다. 네. 어쩌다가 보면은 우리 시선에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도 있고요. 오늘 다뤄볼 내용은 성차별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세월이 지나면서 일부 국가에서 성차별적인 법이 하나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들에게 처음으로 운전을 허용했고요. 제한적이긴 하지만 스포츠 경기장 출입도 허용했습니다. 영화나 공연도 가서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한 건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불과 얼마 전까지 불법이었다는 게 놀랍습니다. 네. 아무리 종교나 문화가 다르다지만 저도 이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진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여성차별적인 법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뭐 종교라든지 문화 탓에 규범적으로 여성들을 억압하는 것도 불합리한데 아예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네. 하니까 이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네. 법을 안 지키면은 비난도 받지만 국가로부터 처벌도 받잖아요.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지금껏 여성들이 신분증이나 출생증명서에 자기 이름을 적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공공장소에서 여성은 하물며 자기 가족으로부터도 자기 이름으로 불릴 수가 없었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묘비에도 이름 못 적고요. 자기 자식의 출생증명서에도 엄마 이름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남편 없이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그러게요. 다른 남자 친척 이름을 출생증명서에 올려야 합니다. 아주 그냥 숨이 턱턱 막히는 규제들이죠. 이것도 그럼 역시 종교적인 이유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면서 이슬람 법에 따라서 여성들에게 여러 가지 규제를 해왔습니다. 네. 탈레반 정권이 무너진 뒤에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여성 인권 신장을 강조했는데 공연불이었습니다. 2014년에 전자신분증 제도가 도입되는데도 기존 신분증 체계와 별반 다를 게 없으니까 여성들이 SNS 등에서 Where is my name? 내 이름이 어디 있나? 이런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수년 만에 결국 법 개정을 통해서 여성들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자기 신분증에 누구누구 딸, 누구누구 아내가 아니라 이제 독립된 존재로서 자신의 이름을 게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뭐 늦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칠레에서는 여성들이 이혼하거나 남편과 사별했을 때 바로 재혼하지 못했습니다. 남성들은 이혼하고 바로 다음 날 다른 여성과 결혼을 할 수 있는데 여성들은 못하게 한 거죠. 네. 재혼을 아예 막아놓은 건 아니고요. 270일을 기다렸다가 이 기간이 지나야 여성들은 재혼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또 독특한 법안이네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재혼 금지 기간을 법으로 정해둔 거네요. 그렇습니다. 여성들이 이혼이나 사별 뒤에 바로 다른 남성과 결혼하지 못하게 한 건 19세기부터인데요. 네. 21세기인 지금 들으면 다소 황당한 이유입니다. 여성이 바로 재혼해서 그 재혼한 남성과 아이를 가지면 이 아이의 아빠가 누군지 알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남성들은 이혼하고 바로 다음 날 재혼해서 아이를 가져도 되는데 말이죠. 뭐 어쨌든 100번 양보해서 이 법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대와는 너무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네. 요즘에는 친자 확인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머리카락만 있어도 내 자식인지 아닌지 친자 확인이 가능한 세상에서 여성들의 재혼을 막는 법안이 존재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시대착오적인 법안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겠네요. 그렇습니다. 여성 재혼 금지 기간 관련 법 폐지안 곧 대통령 서명을 거쳐서 발효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남의 나라 얘기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성들이 이혼이나 사별 뒤에 곧바로 결혼하지 못하도록 한 민법이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한 180일, 6개월이 지나야 재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입니다. 2005년에 법 개정을 통해서 해당 조항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뭐 여성 차별적인 법안이 이뿐만은 아닐 겁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 성을 쓸 수 있도록 한 지도 얼마 안 됐고요. 그렇죠. 우리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이런 성차별적인 법안을 찾아내서 시대에 맞게 개정해 줄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또 우리나라도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는 것도 이번 기회를 통해 저희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월드리포트 장원석 아나운서였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 이어가겠습니다.